자, 오늘 만나볼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선생님의 추천으로 우리 방송을 알게 됐고요. 정시에 대한 궁금증과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 등이 궁금해서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장래희망부터 살펴보죠. 우리 친구는 의사를 희망하는 자연계 고2 학생이고요. 내신은요?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주교과 평균 1.63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점수는요? 9월 모의고사 점수 국수탐 평균 1등급입니다. 비교과 살펴보죠. 자율활동으로 학급 멘토멘티 프로젝트를 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는요. 봉사활동은 총 44시간, 독서는 총 15권 읽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요. 생물환경연구반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은요. 과학, 독후감 등 13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연세대학교 의예과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 연세대 의예과 진학 희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의사가 되고 싶은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이국종 의사를 보고서 중증의사센터에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서 의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친구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 텐데요. 윤태영 선생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예, 자세한 분석에 앞서서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국어는 1.67등급, 수학은 1.40등급, 영어는 1.62, 과학은 1.86등급으로 주요 교과 평균 1.63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1등급을 유지하다 3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수학은 1에서 2, 2에서 다시 1.29로 등락을 보였습니다. 영어는 1에서 3으로 떨어졌다 다시 1등급으로 등락을 보였고요. 과학은 1에서 3, 다시 1.67등급으로 등락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9월 모의고사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수학, 가형, 그리고 영어, 한국사, 화학일, 생명과학일 모두 1등급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국수탐 평균 1등급이 되겠고요. 3월 모의고사 비교해 보면 국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을 했고요. 수학은 1등급을 유지를 했습니다. 영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우리 친구는 내신 성적도 그렇고 모의고사 성적도 그렇고 참 좋은데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하자면 모의고사 성적이 더 좋네요. 윤태영 선생님,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예, 교과 분석을 먼저 좀 드릴 텐데요. 1학년 1학기까지 교과 평균 등급이 1.63등급입니다. 좋은 성적인데요. 근데 학생이 의예과를 희망한다는 점에서 의예과를 지망하는 일반적인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해 봤었을 때는 약간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성적에서도 꾸준하게 성적이 상승하거나 유지한 것보다는 등락을 보이는 1학년 2학기 때 성적이 좀 큰 폭으로 좀 떨어진 모습이 있어서 등락을 보이는 성적도 있습니다. 또 교과별 성적 추이도 우리가 살펴보면요. 수학, 영어, 과학은 1학년 2학기 때 성적이 제가 떨어졌다고 했었는데 그때 떨어졌다 2학년 1학기 때 만회를 했고요. 반면에 또 국어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을 유지하다가 2학년 1학기 때 3등급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전반적으로 성적이 좀 안정되지 못한 느낌을 줍니다. 본인만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나중에 설명이 돼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앞으로 성적을 향상시켜야 될 텐데 모의고사라든지 다른 역량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내신에서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뭔가 내신에 대한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요. 뻔한 얘기를 다시 제가 한번 드려보면 충실하게 수업에 참여하는 게 기본적으로 돼야 되겠고요. 과목별 특성에 따라서 선생님 특성에 따라서 맞춤식 학습 전략이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선생님의 또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그 출제 경향에 맞춰서 시험을 대비하는 모습 또한 보여줘야지 우리 학생이 원하는 수준까지 성적 향상이 될 거로 보이고요.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로 감안했을 때 제가 한번 대략 정확하게 계산은 아니지만 대략 한번
남은 기간에 모두 다 1등급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계산을 해봤더니요. 1.3등급 중반, 1.3등급대 중반 정도까지는 상승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남은 시간에 성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친구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고요? 예. 지금 상황을 보면요. 교과 성적도 뭐 약간 부족함이 있지만 좋은 편이고,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학생은 현재 지금 상황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정시에 초점을 맞추고 하고 있습니다. 정시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의예과라는 것뿐만 아니라 뭐 본인의 어떤 지금 준비 상태를 본 건가요? 네. 예, 뭐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그거에 맞춤식 준비를 좀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좋은 선택이긴 한데 수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나는 의예과를 정시로 가야지만 생각하고 간다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니까요. 수시까지도 염두에 두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친구가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도 알려주시죠. 예. 뭐 의예과니까요. 성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계산한 것처럼 모두 다 1등급을 받는다는 전제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요. 대략 국어는 1.4등급, 수학은 1.2, 영어는 1.34, 과학은 한 1.46 정도의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과 분석과 목표 등급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모의고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모의고사 성적 아주 좋았죠. 모두 다 1등급이었습니다. 네. 9월 학력평가 성적에서 국수탄 100분위 합이 296.4에 영어는 1등급이었습니다. 이 성적을 기준으로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수준을 보게 되면요. 학생이 희망하는 연세대 의예과에 지원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는데요. 뭐 연세대 원주 의예과 등을 비롯해가지고 상당수의 의예과에 지원 및 합격 가능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역량을 갖춘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것들이 3학년 때도 꾸준하게 이어진다라면 본인이 지금 정시를 중심으로 수능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분명히 좋은 결과를 받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 연세대 의예과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만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 아마 만점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요. 실제 수능에 가서 본인이 쉽게 풀리지 않는 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에 연연하느라고 실제 실력보다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평상시 준비는 만점을 목표로 준비를 해야겠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영역별로 한 문제 정도는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응시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영역별로 한 문제 정도 틀린다고 하더라도 갈 수 있는 의예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 상담 신청서를 보니까 이런 또 고민이 있더라고요. 과탐에서 투 과목을 선택해야 하나요? 만약 선택을 한다면 화학과 생명과학 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요? 라는 우리 친구의 또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걸 좀 선택을 해야지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과탐도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이 수능을 잘 보면 그냥 의예과를 간다는 생각으로 서울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탐2 응시 인원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뭐 본인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서울대를 희망하는 게 아니라면은 현실적인 선택은 원을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과탐2는 3학년 때 공부를 배우고 3학년 때 수능을 봐야 되는 과목인 반해서 과탐 1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까지 보통 진도를 마치게 되고요. 겨울방학 준비 등을 통해 가지고 3학년 때 문제풀이로 쉽게 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응시자 수도 많고요. 그러니까 과탐 1을 할 것을 저는 권유를 드리고요. 만약에 2를 선택을 한다면 본인이 조금 더 자신 있는 과목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뭐 그런 게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면 응시자 수가 조금이라도 많은 생명과학이 좀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최정규 선생님, 비교과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선 크게 이제 장점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진로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1학년 때부터 의사로 진로를 정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학생입니다. 그다음에 그 동아리 활동이 참 다양하게 했습니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단점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동아리 활동을 1학년 때 한 걸 보면요. 생물환경연구반 이게 이제 교육과정 동아리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명과학이라든지 화학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자율 동아리 활동도 했는데 무려 3개의 자율 동아리 활동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융합적 사고와 능력 이 부분도 이제 우리 학생의 장점으로 봤는데요. 의사로서 어떤 수학이라든지 과학 이런 과목 외에도 요즘은 이제 융합이 대세죠.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 또는 예술적 소양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예술적인 그런 과목에도 상당히 조예가 깊고 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그 교과 학습이죠. 이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탐구 능력이 좀 뛰어난 학생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수업 시간에 이런 탐구 활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 내용들이 기록 곳곳에서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1학년 교양 과목인 과학 교양에서요. 상대성 이론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그 학문적 지식을 필요로 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해서 발표했다라는 그런 선생님의 그 기록이 있었고요. 또 2학년 때 환경과 녹색 성장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질병 발생 지역별 특징과 감염 경로 예상 이라는 그런 주제를 또 설정을 해서 어떤 그 자료를 조사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나온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다는 그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본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탐구 능력의 어떤 뛰어난 어떤 관심과 능력을 가진 학생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생님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역시 이제 아마 우리 학생이 방금 전에도 정시 쪽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아마 이 부분들하고 맥을 같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요. 우선 과학 분야의 수상 실적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수상 실적이 총 9건인데요. 뭐 2학년 때 지금까지 기록된 건 4건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과학 분야의 수상 실적이 상당히 좀 미약하다. 과학 독후감 동상을 수상한 그런 부분이 좀 거의 유일한 그런 기록인데 아마 이제 그 비교과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봤고요. 교육 분야에 치우친 자율 활동도 약간 진로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부분 1학년 때 자율 활동을 보니까 뭐 멘토, 멘티, 또래 학습. 오히려 우리 학생이 교육 분야로 진로를 정했다면 아주 적합한 그런 활동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진로와 연관성이 낮은 또 봉사활동입니다. 그래서 1학년 봉사활동이 딱 30시간을 채웠는데요. 개인 봉사로 이렇게 한 거는요. 공부방에서 수학을 지도한 것이 전부입니다. 의사가 되기를 목표로 한 우리 학생이라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심신이 많이 이제 취약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병원이라든지 또는 요양원이라든지 복지원 뭐 이런 데서 이분들을 좀 찾는 또는 돕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은 봉사활동을 보고 혹시 의사로서의 어떤 진정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학생이 독서량이 조금 부족합니다. 1학년 때 독서량이 12권인데요. 뭐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이라고 봤을 때의 이 독서량은 좀 아쉽다. 그래서 주로 기록된 내용도 담임 선생님이 기록하는 공통 부분하고 수학, 과학에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요즘 이제 학문이 융합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자연계는 인문학 분야의 지식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의 책을 좀 더 두루 폭넓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친구가 또 희망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시죠. 예, 이 부분을 하나 좀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학생 그 의사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네, 뛰어난 능력하고 또 심성이겠죠, 아무래도. 네. 뛰어난 능력, 자질을 얘기하는 네. 거죠. 그다음에 네. 심성. 그 심성이라는 거는 결국 그 타인을 대하는, 환자를 대하는 어떤 마음가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네. 예,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2학년 생명과학 1 과목의 세특을 보면요. 선생님께서 미래 질병 치료에 활용될 생물 정보학에 대한 조사를 했고 비타민을 통한 미래의 치료 예방법을 본인이 연구해서 소개했고
이걸 또 발표까지 했다고 정리해 주셨는데 이게 조금 제가 만약 그 면접을 보는 교수님이라면 조금 질문을 드릴 것 같아요. 이게 네. 좀 생소하거든요. 비타민을 통한 질병 치료 이 부분을 발표했다고 보는데 이게 대략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제가 논문 발표대회를 나갔었을 때 그 중증환자센터에 입원하는 환자의 문제점이 바로 그 영양실조와 염증과 관련돼서 이게 영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자의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알고 이 환자의 염증 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영양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생리적 기능의 향상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비타민을 이용하면 이 환자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그 주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자, 우리 학생 학생부 준비도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김태용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 40, 정시 경쟁력은 60으로 평가해 주었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자, 평가 결과 공개되는데요, 선생님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네.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9월 모의고사 성적이 많이 상승해서 국수탐 표준 점수의 합으로 보면은 426점 정도, 국수탐 100분위 합으로 보면 297점 정도여서 인서울 의대 지원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내신인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전 과목 1.63, 국수영과 같은 경우에도 1.63인데요. 이 정도의 내신으로 인서울 의대를 지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라서 수도권 의대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논술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정시에 좀 더 많은 비중을 줬습니다. 네, 선생님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 1순위는 정시 전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순위는 논술 전형, 3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 전 과목 1, 2학년 내신 같은 경우에는 1.63인데요. 자연계 인서울 의대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지방 의대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기에는 약간 다소 무리가 따르는 성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9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인서울 의대 중에서 뭐 경희대라든지 중앙대 이런 데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정시 의대로 지원하는 것을 1순위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2순위는 수시 논술 전형이 되겠는데요. 서울대나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연세대 의대는 논술로 의대를 모집하지 않습니다. 그 외 대학을 논술로 지원해 보는 것이 대안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보통 100대 1을 넘는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수학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주로 선발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될 것 같은데요. 수도권 대학을 지원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 대 초까지, 보통 한 1.2등급 대 정도까지가 인서울 의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1등급 대 중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이나라라든지 뭐 가천대 아니면 뭐 아주대, 한림대 이런 의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해 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입시 경쟁력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태용 선생님 한림대 의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최진규 선생님, 중앙대 의학부 논술 전형 윤태영 선생님, 가톨릭대 의학과 논술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먼저 김태용 선생님께서 한림대 의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일단 1단계를 6배수로 서류만 가지고 일단 모집을 합니다. 2단계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를 반영합니다. 근데 이 의대답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높아서요. 국어하고 수리 가형, 그리고 과탐 2과목 평균 등급의 합이 4등급 이내여야 되고 영어는 1등급 이내여야 됩니다. 또 한국사도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도 2018 수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1.54인 학생이 예비 4번으로 합격한 케이스도 있었고,
재작년도 같은 경우엔 2017년보다 했죠. 1.53등급인 학생이 예비 11번으로 합격한 사례가 있는 거로 봐서 우리 학생의 내신을 좀 더 관리를 해주고 비교과에 좀 더 보강을 해준다면 합격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한림대 의대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재규 선생님께서는 중앙대 의학부 논술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전형 방법이 교과 20%, 그다음에 비교과 20%인데 뭐 비교과는 출결하고 봉사만 해당이 되니까요. 큰 의미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술이 60%입니다. 사실상 논술에 의해서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수능 최저입니다. 국어, 수학, 가형, 영어, 탐구 두 과목 평균인데요. 이게 무려 4과목 등급 합이 5 이내니까요. 사실상 거의 대부분 1등급을 요구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최저 학력입니다. 우리 학생이 현재 이제 최저 학력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수능 역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경쟁률은 높겠지만은 이렇게 최저를 맞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수학하고 과학에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학생에게 의미 있는 전형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이 가고 싶어하는 연세대 의대 같은 경우는요, 2020학년도에 논술 전형을 폐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대 의대의 논술 전형이 상당히 가능권에 들어와 있다.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네, 윤태영 선생님께서는 가톨릭대 의예과 논술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논술 전형을 봤는데요. 뭐 방법은 똑같습니다. 논술 70에 교과 30. 뭐 최저가 높고요. 세기합 4등급 이내에다 한국사 4등급을 요구하고 있고요. 연세대 논술이 폐지됐던 거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다면 우리 친구가 희망하는 대학 중에 하나인 가톨릭 대학교를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우리 친구는 정시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정시를 가는 과정에서 수능 준비 충실히 하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논술 전형에 지원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경쟁률이 그 가톨릭 대학교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요. 2년 연속 뭐 12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은 감안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네, 정말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